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코너 I 이제 재무제표 주소로 들어가면 이 회사가 하는 게 스마트 카드, IC 이런 게 IC 칩이 내장된 카드가 스마트 카드지. 토탈 솔루션 사업을 영업 목적으로 I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98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 여의도동에 본사를 그때 교통카드로 시작한 12년의 회사명을 KB 테크놀로지에서 코나이로 변경. 지금은 자본금 77억. 조정일 대표이사가 43%, 2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사주가 5%, 기타 66%. 그래서 100%의 지분 1,500만 주. 자, 유동성 약정을 차입금 약정 한도를 382억 1년 만기 도래 차입금 뭐 유동성 약정으로 385억을 걸었다고 하네. 뭐 큰 의미 없고 만기 분석 유동성 위험 분석을 이렇게 했는 것 중에 매입 채무 외상값이 27억이고 1년 이하 단기 차입금이 346억 기타 유동 지급 채무 요거는 이자 상환일까지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 5,468억 1년 안에 1년 이하의 금융 보증 계약 37억 뭐 이렇게 해서 5,880억인데 이게 조금 계약 조금 좀 이렇게 또 설명을 요거는 애매하다. 이걸 써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충전시켜 줬는데 그거를 써야지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 쓰면 쓸수록 돈이 들어오는 이거 되게 깨끗하게 설명받 유동성 약정 아까 봤던 거고 자 회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을 포함하는 부채 잡아봐 자본구조는 차입금을 포함한 은행에서 빌린 거 부채 현금성 자산 주주에 기속되는 자본으로 구성되게 다 그렇지 거기에서 부채가 5,865억 정기 말에는 1,998억 이걸 가만 이렇게 빌려주는 회사가 없는데 이거는 이거 은행처럼 이런 캐시를 그거 재난지원금에 또 자꾸 재난지원금 그 나라에 그거 하는 거 그 지역 화폐를 쓰려 그러면 자기 일단 숫자를 올려야 되잖아. 10만짜리 같으면 11만 포인트를 올리든지 포인트로 자기들은 써야 되잖아. 돈은 나중에 뭐 받든지 뭐 나라에 주든지 간에 아니면은 그 사람이 쓰면은 다시 그게 다시 빽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부채로 잡히는 모양이라. 그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부채율이 598%. 자본 조달 비율은 순부채를 총 자본으로 산출. 이건 당연하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총 차입금이 빌린 게 342억이고 현금성 자산이 5,261억이고 순부채가 4,920억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본 총계는 979억인데 총 자본이 요거 순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니까 총 자본은 마이너스 3,941억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자본 조달 비율이 조금 애매하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차입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관련 비율을 표기하지 못하고 있다. 요거 관련 비율 자본 조달 비율을 차입금을 현금성 자산이 차입금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비율을 표기할 수 없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이 금융자산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261억 단기 손익 공정가치가 한 106억 기타 또 받을 게 한 600억 그래서 5,971억인데 5,971억 전기에는 1,991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부채는 161억 6천이네 1억 6천 1억 6천이지 외상값 채무 외상값 자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 회사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261억 채권이 75억 그러니까 석 달 안에 바꿔 써야 되는 돈이 이게 이만큼 준비하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충전될지 모르고 어떻게 막 써야 될지 이걸 어떻게 깔끔하게 설명 못 하겠네 이거를. 개념은 어렴풋이 잡히는데 설명할 정도는 아니다. 기타 유동 수취 채권 받을 게 63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83억. 합치인권에 5,482억의 금융상품 내역들이 있다. 봐봐 기타 유동 지급 채무가 5,471억. 유동 1년 안에 지급해야 되는 외상값 같은 게 5,471억 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맡길지 모르니까 이게 현금성 자산을 5,400억 정도를 5,200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은행처럼 왔다 갔다. 자, 기타 유동 지급 채무 1,552억. 이건 언제고? 부채로 재무상태표상 그러니까 재무상태상 부채 적힌 게 그냥 부채로 안 잡히고 재무상태표에 적긴 적어야 되는데 그거를 부채로 적냐 아니면 뭐 그냥 현금성 자산을 적냐 그런 것 중에 그냥 항목을 부채로 적었다. 그래서 그게 기타 유동 지급 채무가 1,552억이다. 매입 채무는 661억, 단기 차입금은 360억, 합치면 1,974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
단기와 정기 중 범주별 금융상품이 순손익으로 구분 내역. 이제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5억, 평가 손익은 3억, 이자 수익은 한 2억,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이 한 10억, 이자 수익은 한 18억, 외화 환산에 한 10억 마이너스, 외화 환산 손익에 차손익에 2억 플러스, 상각 후 원가 금융 부채가 12억 마이너스, 이자 수익이 한 1억, 이자 비용이 15억 마이너스, 외화 환산 이익이 560만 원, 외화 환 차손익이 1억 7천만 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 상품별로 순이익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순이득과 마이너스.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예금에 3,700억, 외화 보통 예금에 101억, 기타 금융 상품에 1,380억, 합쳐서 5,261억. 회사는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예금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드라인에 따라 가드라인이 아니고 가이드라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 선불 충전금, 그렇지, 충전금을,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289억을 특정 금전 신탁에 예치했다. 이렇게 예치하고 있어야 되는 기라. 1289억은 선불 충전금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금성 자산도 빠방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타 금융 상품은 유동성이 매우 높으므로 확정된 금액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위험이 경미한, 빨리 찾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자율은 조금 낮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험 부담률은 굉장히 낮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 기타 금융 상품이. 그래서 1,380억이고 예금은 3,779억이다. 이렇게 정기말 회사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 상품, 금융 상품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그걸 쓰지 못하는, 뭐 단기 금융기관 예치금이 6억인데 이거는 제한 목적이 펀뱅킹 지급 보증금이지. 이거 6억. 그리고 단기 금융기관 예치금 1억은 코나몰 지급 보증금이고, 단기 금융 상품 1,700만 원 자사주 취득할 때 금전 신탁 뭐 수수료 뭐 그런 거겠지.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위탁금 그런 거겠지. 자사주 취득 적혀놓은 거니까. 전자금융업자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의 선불 충전금의 특정 금전 신탁에 예치하였다. 아까 전에 말했던 특정 금전 신탁에 예치하였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전자금융업자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돈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다. 저게 부채가 그 부채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내역이 유동자산이 1년에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지분 상품이 살 때 31억 주고 샀는데 지금 34억이 됐다. 3억 불어났어. 채무상품은 49억이 48억이 되네. 감소됐네. 그래 합쳐가지고 81억을 살 때 들어갔는데 지금 83억이 됐다. 2억이 불어났다. 지분상품은 22억짜리가 23억이 됐네. 비유동자산 장기성으로. 그래서 103억 합치면 103억이 106억이 됐다. 한 3억 불었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이 공정가치 지분상품 관련 손익이 3억. 채무상품 빌려줘서 갚아서 채무 빌려준 거 맞지? 1억 6천. 혼합상품 뭐 섞인 게 5천만 원. 합쳐가 5억 5천 정도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이다. 그리고 이거는 유동자산 매출채권 채권이네. 채권액이 821억인데 지금 손실충당금 한 78억 빠져가지고 장부금액은 742억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고, 이거는 기타 수치 채권과 장기성 기타 수치 채권의 상세 내역. 유동자산에 아까 전에 68억, 뭐 비유동자산은 609억, 장기 금융기관 예치금, 요게 아까 말하던 단기 금융기관 예치금 일부는 회사의 지급 보증을 위해서, 유사수신이 아니고 이거 무슨 회사고, 유사가 아니고 전자금융업자다 보니까 예치금 일부를 회사의 지급 보증을 위해서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면 장기금융 예치금은 전자금융업자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기 있네.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특정 신탁에 예치하였다. 요게 별표잖아. 특정 신탁을 예치했다. 요거 140억. 그리고 장기금융 예치금이 600억. 이런 식으로 예치하였다. 채권이 받을 돈이지만 예치하고 있는 돈.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이만큼, 이것도 채권이니까 매출채권 쪽으로 붙겠지. 매출채권이 왜 이렇게 돈 못 받노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요 채권이 604억, 장기금융기관의 예치금이 600억, 장기보증금이 3억 6천, 대여금이 7,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재고자산은 얘들이 재고가 뭐 필요 있겠노 맞지? 자, 상품에 6억, 제품에 8억, 원재료가 146억. 얘들 카드 만드는 회사잖아. 카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간다. 자, 근데 카드는 썩지는 않잖아, 맞지?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쓰니까 뭐 유통기한이 이런 거는 굉장히 길게 될 수 있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재고는 거의 다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지? 자기들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팔리진 않으니까. 아일랑강. 기타 자산, 기타 부채, 유동 자산, 선급금, 미리 받은 돈이지 선급 비용, 미리 준 돈, 선급. 선수금이 받은 돈이고 선급은 계약금 쪽으로 준 돈 27억을 줬어. 선급 비용 15억 쪽으로 줬고 43억 줬다. 기타 부채는 선수금 미리 받았으니까 이걸 부채 잡는 거야. 13억. 예수금 5천만 원. 5억. 이연수익. 이연수익이 뭐야? 정부 보조금으로 실현되지 않는 잔액에 해당돼. 하여튼 여기 20억. 이렇게 유형자산은 토지 땅에 54억, 건물에 66억, 비품 사는데 21억. 그래 총 164억 정도 들어갔는데 요번에 쓴 돈이 비품에 18억 썼고 사용권 자산에 1억 8천, 기계장치 한 4억 6천. 그래서 26억 정도를 요번에 샀어. 26억. 그래서 총 164억의 유형자산이 있다. 무형자산은 개발비 같은 경우는 509억을 들었지. 근데 상강 누계액은 이만큼 325억치는 날라가고 다 빼고 손상 차손 누계액까지 다 빼고 하면 17억 정도 남는 게 개발비를 5억 써가 509억을 써서 17억이 남았어. 무형자산이. 그래서 무형자산이 총 55억이 남았는데 요번에 쓰는 돈이 무형자산이 개발비 요번에 취득한 게 산업재산권에 한 7,770만 원. 그리고 개발비에 9억 9천 썼고 요번에도 기타 무형자산이 한 6억. 그래서 요번에 한 27억 정도를 또 건설 중인 무형자산에 한 10억 쓰고 무형자산에 한 27억 정도를 투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개발비는 연구와 개발비를 총액을 118억 정도 전기에는 87억 얘들 한 10% 좀에 못되게 쓰잖아요. 그 개발비를 칩 사업 개발 자산, 선불 카드 개발 자산 이렇게 10억씩. 이건 해석 못하겠다. 칩 사업 개발 자산은 스마트 카드 칩, 통신 칩, 카드 판매를 위한 기술 개발, 인증을 위한 개발 자산을 묶음으로써 EMV 세계 그거 통신 그거 보안 등급 그거 그 규격 그걸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증 완료된 개발 자산과 실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칩에 판매돼 탑재되는 OS, COS라 그러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 개발 자산이 선불카드 개발 사업은 지역화폐 사업을 통한 통합 솔루션 플랫폼, 지역화폐 특성에 맞게 승인 시스템과 포인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다양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바우처, 공공복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지겠잖아, 맞지?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이런 걸 더 편하게 해줄까, 이가 아키텍처를 구현했다. 자, 또 뭐 있노? 개발비 손상 넘어가고.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공동기업 투자 장부 금액 종속기업에 요번에 201억치 썼고 관계기업에는 29억 쳤어. 총 230억치. 전년도에는 종속기업에 61억, 관계기업에 29억, 90억 썼는데 요번에는 230억 썼다. 그러니까 종속기업에 시작할 때 61억으로 시작해가지고 61억으로 시작해서 자 종속기업이니까 요거는 관계기업이 29억 합쳐가 90억이었지. 기초금액 쉽게 말해서 종속기업에 시작할 때는 61억이지. 61억이 그대로 이제 쓴다 이거지. 써서 요번에 취득, 그러니까 취득이란 말은 출자했다는 말이겠지. 코나 소프트웨어 랩 리미티드에 100만 1000만 5억 8천 썼고 이 코나 아이 파트너스 지분 260만 주를 130억에 썼고 130억 5억 플러스 135억 썼고 여기까지. 자 코나 라오 솔 LTD에 200만 원 2천만 원을 신규 출자했고 138억에서 2천만 원. 자 그런 식으로 코나 아이 파트너스 플랫폼 신기술 조합 2호의 지분율 53%에 대해서 10억을 신규 출자했고 뭐 이런 식으로 코나 소프트웨어 랩 리미티드 5억 8천을 종속기업 투자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주식 투자 손상 차손을 인식했단다. 5억 8천을 까먹었단 말이겠지 이거. 5억 8천 이거 5억 8천 까먹고 봐라 썼지만 까먹은 것도 있다. 그래서 합치니까 종속기업에 투자한 게 201억을 투자했더라 이런 말이지. 자, 그래서 종속기업의 현황과 장부 금액은 북경 신결과학기 유한공사의 지분율 100%를 카드 판매업으로서 가지고 있고 저스트 인포 시스템 연구개발 KB 테크놀로지 인디아는 카드 판매업 99% 지분. 그러니까 99% 95%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코나 아이 파트너스 플랫폼 신기술 조합 2호는 53% 지분을 가지고 있고 16만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1억치 투자했다는 말이지.
코나이 파트너스 지분 260만 주를 130억에 취득함. 1 코나이 파트너스 130억. 코나 소프트웨어 랩 리미트 5억 8천. 아까 전에 다 봤던 거 신기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코나이 파트너스 신기술 2호의 지분율 53% 그에서 10억을 신규 출자하고 종속회사인 코나이 파트너스 플랫폼 신기술 조합 2호의 지분율 31.85%에 대한 신규 출자를 하였다. 35.85%에 하는 2호에 대한 신규 출자를 하였다. 요 안에 있는 또 요거에 딸려 있는 그런 말이겠지. 자, 코나엠, 듀얼아이, 핀마트, 비버 앤 엔티, 솔리오 데크 시스템, 공동기업에는 PT 옵티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29억치 했다. 매입 채무, 기타 지급 채무, 외상값이란 말이야. 유동부채. 매입 채무 27억, 미지급금 아니 못 준 게 145억, 코나머니 관련 지급 채무가 그러니까 코나머니와 관련된 채무가 5,311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쓰면은 이게 그대로 내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게 그 지급 채무. 그러니까 이걸 써야지 나한테 돌아오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뭐 하겠다. 뭔 말인지 알겠지? 대충. 이게 코나 머니가 얘들이 말하는 지역화폐잖아. 지역화폐에 대한 채무라는 거는 받을 돈이란 말이야. 줄 돈이란 말이야. 지역화폐 뭐 줄 게 뭐 있노? 또 소비자가 쓰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충전되는데. 그러니까 돌고 도는 물레방아. 내가 해석한 게 맞지 싶은데. 회사의 차입금 내역이 340억 단기 차입금. 자, 이자율은 4%, 2.8%, 340억. 산업 운영 대출, 수출 성장 자금 대출, 운전 자금 대출. 그러니까 4%, 2.8%. 조금 높다잉. 그 연대보증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하고 회사의 원재료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고 토지 건물 기계 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고 장기성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없다. 현재 회사에 장기 차입금.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 적립 자산의 공정가치는 국민연금 전환금 21억. 아니다. 210만 원. 뭐야 이거? 1,000원, 10원, 1,000만, 10만, 100만, 200만 원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 적립 자산이 필요한 게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하다가 그거 하도 장난치고 비자금을 활용 많이 하니까 규정을 해놓은 거야. 사회에다가 회사 바깥에다가 적립해서 자산을 이렇게 관리해라. 그러니까 너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안전빵하게 뭐 예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채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국채 이런 데 사는데 묶어놓고 뭐 필요할 때만 돈을 탁탁탁 빼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지. 우발부채, 국내 금융기관의 주요 약정 사항, 뭐 기업은행 25억, KDB 산업은행 150억, 뭐 이렇게 165억 합쳐서 340억 아까 전에 그거 차입금 있다 그랬잖아. 회사 금융기관으로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신기술 도입으로 해서 오라클 아메리카가 2건의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기술 사용료 8억 2천을 비용으로 인식했다. 기술 도약 계약을 체결하고 오라클에 대해서 기술 도약 계약을 해서 8억 2천을 주고 그걸 기술 사용료를 가져왔다 이 말이지. 신기술. 그리고 투자지 투자. 단기말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으로부터 260억을 이행 지급 보증을 제공받으며 이와 관련해 회사의 출자금 9억 4천을 담보로 제공됐다.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했다. 206억 땡겨왔는데 출자금 9억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오, 그죠 아이가? 단기말 관계기업인 코나M의 기업은행 차입금 30억을 하나은행 차입금 15억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30억을 땡기가 쓰고 있으니까 너들도 10억 빌리도 이래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금융보증계약으로 인한 회사의 신용위험을 노출 최대 정도는 각각 보증 한도인 17억, 18억입니다. 웃자라고. 단기말 현재 관계기업인 비버 ENT 운인링 차입금 2억, 한도대출 4억 5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 선불충전금 각 1억 2천, 100만 원이네. 1289억, 100만 원이네, 100만 원. 선불충전금. 그러니까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 선불충전금이 1289억, 그리고 600억에 대해서 특정 아까 전에 600억 예치시켜 놓았다 그랬잖아. 예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에 610억 오픈뱅킹 이용 계약과 이용 계약에 관련해서 SGI 서울보증보험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종속기업인 코나 소프트웨어 랩 리미티드 우리은행의 LC 개선과 관련해서 US 달러 50만 불을 50만 불 이거 50만 원이라고 읽어야 되나?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한 5억 정도네.
계류되어 있는 소송은 없다.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 1,550만 주. 단기 정기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변동이 없다. 기타 자본 구성요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뭐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지 이런 것들이 있다. 마이너스 47억치 주식을 샀다. 이게 말이야.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고 임의 적립금은 회사 임의로 적립하는 거. 법정 적립금은 법정으로 자본금의 반까지 이익 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할 수 있고 그게 총액이 자본금 얘들 77억이잖아요. 그거의 반까지는 적립할 수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남는 돈 이익으로서 아직 처분하지 못하는 이익잉여금은 남는 거 305억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내에 녹아들어 있는 거지. 뭐에 녹아든 건물로 녹아들어 있든지 뭘로 녹아들어 있는 돈. 그래서 그게 443억이다. 정기에는 252억. 임의적립금은 연구개발 준비금으로 113억을 쌓아두고 그 전자금융거래준비금으로 1억 합쳐서 114억을 쌓아뒀다. 정기의 경우 재감사로 인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작성되기 이전에 2020년 3월 27일 주총에서 승인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내역을 표시하기 때문에 정기말 차기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단기말 정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에는 봐봐. 정기에 미처분 잉여금이 305억인데 정기에 미처분 잉여금 이거 아이고 정기 2월 된 게 115억인데 그 전자 그러니까 이거 회계상에서는 156억으로 돼 있다. 그래서 제작성 되어서 적어놨다면 숫자가 다르지만 다를 수 있다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 주식 스톡옵션 2018년에 16만 주를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 보상을 하고 12,510원에 기원관했고 근무한 사람은 3년 정도 근무한 사람 그리고 사고 나서는 2021년에서 28년까지는 팔지 못한다. 7년 이내는 행사할 수 없다. 행사 가능 기간이 이거 지나고 판다는 말이겠지. 그런 것도 규격이 있어. 그걸 사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팔 수 있다 그러면 실컷 사가지고 싼 가격에 팔면은 주식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주주들도 싫어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간을 둔다니까. 이런 스톡옵션에 이런 식으로. 자, 단기말 현재 총 81만 주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수익은 칩과 카드 판매, 플랫폼 수수료. 얘들이 지금 플랫폼 수수료 매출이 한 400억, 200억이던 게 500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요 매출이 확 뛰어버렸다니까. 다른 매출은 수익 칩과 카드 판매는 떨어졌는데 전년비에 플랫폼 매출이 한 300억, 400억 가까이 불었다. 칩과 카드 판매, 코너머니 수수료 매출은 가맹점으로부터 쓰는 거에 대한 수수료, 카드 수수료처럼 그런 것들이 거저 훌 빠는 거지.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 거저 아이가 이거는 안 쓰고 베길 수 있나? 내 봐라 오늘도 내 카드 썼는데 뭐 썼노? 가스 넣었잖아. 가스 그걸로 안 넣고 딴 걸로 넣을 수 있는데 그 카드를 썼단 말이지.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들어내면 지역화폐로 되면 혜택 더 주면 그 지역화폐를 쓰겠지. 그러면 쓰면 내가 평생 쓰면 쓸수록 이 회사에 돈을 낼름내름 갖다 바치는 거겠지. 맞지? 카드 보안 시스템의 서버 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실하기도 한다. 수수료 매출. 그러니까 칩카드 판매 765억. 정기에는 1,040억 감소된 거지. 칩카드 판매는 1,040억 매출을 올리던 게 765억으로 떨어졌고 수수료 매출은 162억이 된 게 576억으로 얼마 불렀노? 414억 불어난 거예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지역화폐 매출이. 그래서 총 1,202억이던 매출이 1,342억으로 불어난 거지. 칩카드 이런 걸 판매했을 때는 감소됐지만 수수료에서 빠박. 그게 이게 되나 안 되나? 되겠지. 사야 되겠지. 내가 오늘 돈 하나한테 못 팔았다. 매출액 내용. 수수료 매출은 24억, 코너카드 수수료 552억, 정기 158억에서 552억으로 확 뛰어버렸지. 수수료 매출은 3억 9천에서 24억으로 코너카드 수수료 매출, 그러니까 코너카드로 수수료가 158억 들어오는 게 550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몇 배 증가했노? 2배, 3배 가까이 증가했잖아. 맞지? 313, 355, 4배, 3배 넘게 증가했네. 313, 355, 450억이니까. 맞지? 자, 매출 원가.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 188억, 원가가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타계정 대체 요게 167억. 제품 매출 원가가 330억.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411억. 그리고 코나머니 수수료 매출 원가가 봐라. 수수료가 218억이나 들어간다니까. BC카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마스터카드 이런 데 수수료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는 게 218억이나 들어간다. 그래서 원가가 754억이나 들어간다는 거지. 아이고 많이 띠먹는다 였지. 요 코나머니 수수료가 218억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얘들도 요런 거 다 띄고 전체 매출 아까 1377억인가 얼마였노? 1342억이잖아.
거기서 754억 빼고 판관비 빼면 얘네 판관비 얼마고 480억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 판관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급여 100억, 복리후생비 한 12억, 소모품 한 15억, 수수료 이거 봐라.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 41억. 광고선전비 한 25억 쓴다. 대손상각비 13억, 무형자산 상각비 한 22억, 경상 연구개발비 109억치. 아유 잘한다 이거는. 그래서 318억에 판관비가 들어간다. 최소 318억, 381억치는 팔아야 맞지? 그러면 판관비만 나가는 거네. 기타 수익, 영업과 상관없는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외환 차익으로 10억 벌어들이고 외화 환산 이익은 한 8천만 원, 800만 원, 정부 보조금이 한 6억 9천, 자비익이 7억 2천. 야들 뭘 팔지? 그래서 25억의 수익이 들어왔는데 외환 나가는 비용이 외환 차손으로 7억 7천 마이너스 외화 환산 손실이 3억 7천, 그리고 종속기업에 투자했는데 손해 본 게 5억 8천, 기부했는 게 2억 5천, 대손상각비 손해 본 거 그게 한 또 9억 5천. 유형자산이 또 손해봤네 한 10억. 뭐 했길래 10억 같지? 무형자산이 이렇게 뭘 했는데 돈을 썼는데 무형자산이 손상됐어 50억. 영권이 손상되든지 이런 거 50억. 그래서 총 90억이 손상됐어. 작년에는 130억이 손상됐네. 얘는 뭐가 손상? 관계기업에 투자한 게 35억이 빵꾸났네. 종속기업에 투자한 게 27억이 빵꾸났네. 이게 컸네. 무형자산이 여기도 61억이 빵꾸났네. 외환자산은 여기도 5억 정도가 빵꾸났어. 그래서 작년에는 136억이 빵꾸났지만 그래도 올해는 90억이 빵꾸났어. 작년 대비에는 덜 빵꾸났지만 빵꾸나기는 매한가지다. 들어오는 거는 비슷하고 나가는 거는 이렇게 빵꾸났다. 금융수익은 이자 수익 22억, 전년도에는 12억이었고 그래 합쳐서 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했더만 3억 벌었고 금융자산을 처분했더만 4억 벌었고 외환 차익으로 1억, 그래서 32억 벌어들였는데 작년에는 54억,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제 비용 나가는 거는 이자 비용이 15억 나가고 처분했는데 손실 본 게 3억 8천, 외화 환산 손실이 6억 5천, 합쳐가 31억. 전년도에는 35억, 별 차이 없지. 이것도 54억에서 32억이니까 조금 차이 있지만 여기서 그거 뭐 수익에서 그 원가를 빼면 비용을 빼면 뭐 32억에서 31억 빼면 1억 정도 플러스 돼 있네. 자, 비용별 성격 분류. 아까 전에 원재료 매입하는데 260억, 급여 199억, 수수료 190억.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 얘들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플랫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들어오고 가맹점 자기들도 카드 그 BC 카드 이렇게 다 엄쳤다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주당 순이익 의미 없고 계산돼 있고, 현금 흐르면 아까 말했던 거 조정 항목 안에 현금 유출이 없는 뭐 이런 것들 다 더하면 4,067억이 되는데, 이게 큰 것들을 보면 유형자산 감가 상각비, 유형자산은 건물이나 기계나 땅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게 감가 상각비를 25억이 해마다 나갈 것 같은데, 요게 아직 나중에 쓸 돈이지만 일단 요걸 빼놓는단 말이야. 감가 상각비는 빼놓는, 아직 안 나갔으니까 내수 중에 있다고. 그래서 플러스인 거지. 그러면 법인세는 나갈 돈이니까 마이너스. 법인세, 수익 들어와야 되는데 48억 환급 뭐 이렇게 법 세금이 왜 수익이지? 세금은 뭐 이렇게 환급 받는 모양이네, 그렇지? 현금 유익이 없는 수익 참 뭐 이건 모르겠다. 이자 수익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자가 아직 20억치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소리지. 단기 손익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4억 5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그런데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 부채의 변동이 3,983억이야.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매출채권이 94억의 감소. 갈로는 증가하고 매출채권이 갈로 안 채 있고 이거는 플러스는 감소. 매출채권이 감소하면은 받을 돈이 감소하면은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고, 미수금 증가하면은 마이너스 15억. 선급금의 증가, 선급금 미리 준 돈이라고 그러잖아. 증가, 갈로가 증가 9억 4천 불어났고, 선급금이 그거 갈로가 없으니까 감소, 선급 비용이 감소 5억 들어왔고, 재고 자산이 감소가 돼서 35억이 불어났고, 왜 재고가 불어날수록 그만큼 돈을 못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돼야 되지. 장기 선급금 이런 식으로 매입 채무 외상값 34억 감소, 매입 채무의 감소, 외상값이 감소하면은 돈을 그만이 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34억씩 줬다는 게 현금이 요만큼 안 돈다. 매입 채무가 증가되면은 돈을 안 주고 갔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되겠지. 미지급금의 증가, 돈 아직 안 준 게 3,770억 줘야 되는 거야. 안 줬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인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코나머니 관련 지급 채무가 157억 증가. 전년도에는 1,445억에서
지급 채무의 증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업으로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4,257억. 요걸 다 하면 이렇게 된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단기 차입금, 재무활동 현금, 아까 이제 현금 흐름에서 재무활동에서 단기 차입금 한 20억 땡겼다. 이런 거 있고, 리스 부채 4억 7천 갚았고, 뭐 이런 거. 흐름 갚았다는 거지. 2억 20억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지배기업, 최상위 지배기업은 없다. 뭐 종속기업은 북경, 신결, 유한공사, KEB 테크놀로지, 코나 소프트웨어, 저스트 인포 시스템, 아트 마이닝, 코나 아이 파트너스, 코나 LOA, 라오 솔레, 코나 아이 파트너스 플랫폼 신기술 조합 2가 종속기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동기업 피나 IA, PIEA, 코나 아이 4차 산업 성장 기술 이런 데도 공동기업이 돼 있고 관계기업이 있고 뭐 이런 식의 회사들이 있다. 코나 아이 파트너스 플랫폼 신기술 조합 2호의 지분율 53%, 10억 투자했고 종속기업 코나 아이 파트너스, 코나 아이 파트너스 플랫폼 신기술 조합 2호 뭐 이런 거 2호 이런 것들이 31% 지분 신기술자. 종속회사의 코나아이 파트너스는 종속회사 코나아이 파트너스는 코나아이 파트너스 플랫폼 신기술 조합 1535의 지분율 29%, 25%, 3억 2억일 출자. 종속회사의 관계기업으로 예의 관계기업으로 있다. 이런 말이지. 이거는 뭐 특수회 관계회사 24억. 그 특수회사와의 그 가져오는 거, 요건 매출 올리는 거고, 요거는 매입 가져온 거, 코나 M에서 126억치 사왔고, 합계 148억치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를 사오고 있다. 채권은 받을 돈이고, 코나 소프트웨어는 2억 받을 거 있고, 코나 루나는 종속기업 매출권 13억이 된, 루나에는 13억 받을 거 있고, 총 합쳐서 18억에 받을 돈이 있고, 기타 채권으로서 또 총 합쳐서 18억이 받을 거 있고, 줄 거는 코나 M에 6억 9천, 기타 채무로 13억 정도를 줄 게 있다. 특수관계자 자금 거래 내역, 현금 출자액 뭐 이런 것들, 코나이 파트너스에 130억 출자, 현금 출자, 코나 소프트웨어에 5억 8천, 코나 라오 솔로 얘는 2천만 원, 코나이 파트너 신기술 플랫폼 신기술 2조합에는 10억 정도를 특수관계자와 자금 내역, 현금 출자액이 이렇게 된다. 솔리오 데오 시스템 독점 판매권 및 총판 계약을 9억 100만 1000만 원 9억에 체결하여 2018년부터 10년간 독점 영업권 솔리오 데오 시스템과 독점 계약. 해당 계약과 계약 후 3년 이내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거저 아이가 계약을 딱 해서 10년짜리 그 독점 계약을 했는데 너들 걸 파는데 3년 이내에 팔았는데 이득이 안 나면은 그거 원고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했다. 일정 금액 전 금액이 아니네. 하여튼간에 그전에 예전에 그거 검은 머리 외국인 할 때 이명박 때 그거 다리 많이 짓고 했는 그 배당 많이 주는 회사. 그 회사들이 도로 민영화 뚫어가지고 그 30년 40년 이렇게 장기 계약해서 5년 안에 적자로 발생될 땐 적자 보존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계약 사항이 다 났다 하더라고. 10년이면 10년. 그러니까 저들은 땅 파서 그냥 만들어 놓고 40년간 운영권을 획득하면서 돈만 계속해서 만약에 적자 나잖아. 그러면 무조건 물어주는 거죠. 나라에서. 그거를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다고 이명박 때 그랬는데 그게 무슨 회사고. 뭐 배당 2번씩 주는 회사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많이 주는 기억이 안 난다. 알만 망했나 맞지? 검은 머리 외국인 하면서. 주요 경영진의 보상 내역은 26억 정도. 분별 정도 국내에서는 COB, 코인 오퍼레이션 B는 뭐야? COB 스마트카드 SY, BC카드 신한카드 한한카드가 주요 고객.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더 브리티시 서큐리티 프린팅 퍼블릭. 그리고 유럽에서는 로산 파이낸스, 미주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PI 카드 그룹, 콜로라도에 있는 아멕스, 그리고 기타 마샤리아 카드 이런 것들이 있다. 주요 고객으로. 그래서 보면은 국내 매출이 전기에는 606억인데 국내는 454억. 아시아가 전기에는 95억인데 79억으로 감소했고 칩사업이야 지금. 유럽이
80억 매출 올리는 게 95로 조금 유럽은 증가했고 미주가 255억 매출이는 게 120억으로 감소해서 아프리카가 33억 매출 올리는 게 6억으로 감소했고 다 감소했는데 선불카드에서 130억 올리던 게 589억으로 선불해서 뒤집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카드 팔아가 필요 없고 이거 지역화폐로 뒤집었단 말이지. 지역화폐는 꾸준히 나올까 이거 맞지? 이거는 언제든지 코로나가 조금 되면은 더 확 올라갈까 이가. 그래서 1,300억. 거래처. 자, 거래처 A가 550. 이거 552억 돼 있는 거 보니까 550. 이거 나라지 싶다 맞지? 칩 사업 선불카드. 요거 맞지? 거버먼트. 알겠나? 냄새가 나는데 알 수도 있으니까 물어봐. IR 담당자한테 거래처 A 거버먼트 맞지? 하면서 독립된 감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 보고서 이런 식으로 검토. 얘들이 2020년 3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19일까지 감사가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가지고 거래가 정지됐던 적이 있던 거야. 얼마나 불안했겠노. 그 기존의 기존 주주들은 얼마 짜증 나겠노 맞지? 내 만약에 동원개발이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된다 생각해봐라. 얼마 짜증 나겠노. 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은 만약에 이 회사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금융 범죄 이런 거 저지르려면 엄청나게 중과세를 물이고 완전히 이제 뭐 금융 매매를 해줘야 다시는 안 하지. 그래도 하겠지만 미국 같은 데 하니까 어디서 이런 걸 하겠더니 우리는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고 하는데 맞지?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범 기준에 근거해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됐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경영자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 실태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 회계관리 제도 모범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어렵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범 규준. 자, 포인트. 모범 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 작성 안 되는 게 없다. 작성은 되었지만 모범 규준에 작성은 되었다. 그래서 판단하게 하지 않는 점이 발생되지 않았다.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모범 규준이면 만약에 단점이나 이런 거, 뭐 빵꾸 나는 거 이런 거 다 적어야 돼, 다 되면 다 적었어. 그러면 모범 규준에 다 적었네라고 말하는 거야. 저들이 이런 것들이 모범 규정에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위험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또 포인트로 찍는다 이런 말 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이것들이 잘 봐라 이거지. 에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는 검토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 거는 우리가 모르겠다. 이용모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내부 회계자 관리 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 종속기업에 대한 금융자산 평가와 관련해 적절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 회사는 결산 회계 처리에 적절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 회사는 결산 관리, 통제, 종속기업에 대한 금융자산 평가와 관리된 통제를 신설하여 운영하여 중요한 취약점을 치유했다. 여러 두 가지 나왔지만 내부 회계 관리제도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 모범 기준에 근거해 볼 때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내부 회계 관리자는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대표이사 내부 회계관리자는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걸 굉장히 또 어렵게 적어놨지.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검토하기나 했다.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표시되지 아니한 건 없고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가짜 건 없지만 모범 규정에는 다 적었어. 모범 규정에 뭐 나쁜 거 다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건 다 적었는데 저것도 말고 있다 이 말이겠지. 외부 감사 실시 내용 뭐 사람 얼마 들여가지고 돈 뭐 투입되는 거 반기본 다 해서 공인회계사 이거 뭐야 290 인원수 8명이 막 이렇게 시간을 막 들여가지고 돈 얼마 들여서 이렇게 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조정일 430만 주 지분율 28% 조남이 조재현 특수관계자인 조임 이런 식으로 자 조정일 대표이사 98년부터 지금까지 다 하고 있다. 최대 주주 변동사항은 없고 조정일 미래에셋 재산 운영이
5% 지분. 이게 2020년 11월 16일까지 83만 주에서 110만 주로 변경됐는데 이게 2020년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1분기까지도 아니고 2020년 11월 16일까지 요게 110만 주로 변경될 때 더 샀대. 미래에셋 자산이 그런 거 주식 사무 몇고 최근 6개월간 주식 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500원, 13,050원, 13,050원 뭐다? 아까 말했던 거래 정지됐다. 3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가 정지됐다. 한정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이게 상폐될 뻔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표이사 조정일 62년생 한국정보통신기술연구소에 있었고 코나이 대표이사 지금 부회장 430만 주 98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유기현 68년생 회계부문 촉부문장 68년 56년 신수동 67년 조원호 49년 또 뭐고 근데 여자 임원도 있더라고 주현선 67년 신사업 전략실 실장 클라우드9 총괄 부사장 프람트 대표이사 좀 신기하더라고 이때. 그리고 진영래 68년생, 이영희 68년생, 66년생 여자 시스템 오퍼레이션 그룹장, 카드 영업 그룹장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나이가 좀 젊어지기 시작해. 한상훈 71년생, 그리고 강봉규 75년생 동아대, 변동훈 76년생 미래에셋, 한길자 76년생, 강희도 77년생 다나 엔터테인먼트, 조련 75년생 원큐브 마케팅, 신승은 78년생 렛츠코 기획, 조남희 89년생 코나카드사 본부장, 조남희 특수관계자 따님이나 뭐 이렇게 이름이 보스턴 대학교 경영회계학 딱 이사 89년생이다. 윤성중 67년생 전자카드 연구개발 삼성전자 스토리지 개발부서 이렇게 CK 코리아 브릴리언츠 품질 제조 기술부장 이런 식으로. 서우경 74년생 여자 많아요. 여자 임원이 동국대 검토경영학과 서부개발팀 팀장 이런 식으로 있다. 직원 현황이 직원 평균 근속 연수가 어디 갔노? 남자는 5.6년 여자도 있었는데 삭제해봤나? 여자도 4점 한 4점 몇 년 정도 돼. 탑업인에 출자했는 게 단기 순이익이 지금 북경 신결 유관공사에 마이너스 6억, 코나 아이 파트너스는 마이너스 100만 원인께네 11억, 코나 소프트웨어는 마이너스 3억, 이 아트 마이닝 마이너스 13억 이런 식으로 코나 M 마이너스 26억, 핀마트 마이너스 3억, 비버 ENT 마이너스 33억, 솔라이어 데오 시스템 마이너스 8억. 그래서 마이너스 97억 까먹고 있다. 이게 투자하는 회사들이 까먹고 있단 말이야. 투자하는 회사들이 까먹고 있다. 또 뭐고 이거? 거래 정지. 아까 전에 2020년 3월에서 개선 기간 종료까지 상장 여부 결정일까지 천동 지역 얼마나 마음 아팠겠나 맞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제외 결정 2019년 감사 의견 반영. 해제 일시 2020년 10월 19일부터 해제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주식이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후에 발생된 중요사항, 주권 매매 정지, 상장 폐지 사유 등으로 해서 사항에 대한 해소했고 3월 19일부터 재무제표의 감사인 감사 의견 범위 제한으로서 한정임을 공시. 한정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 33조 4억에 의거 3월 24일에 상장 폐지에 대한 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20년 4월 14일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과해서 4월 10일 개선 기간을 부여. 그래서 2020년 9월 10일에 적정 의견을 받았다. 2020년 10월 16일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38조 2항 5호의 종합법 요구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 검토한 결과 회사를 상장하지 못하겠다. 제외하게 됐다. 2020년 10월 19일부터 회사의 주권 매매 거래가 재개됐다. 아까 했던 말 또 똑같네. 그래서 네이버 금융은 2부로 마무리로